안녕하십니까. 포트폴리오로 마법을 부리는 우리은행 포트폴리오 매니저 해리포트입니다. 최근에 출산율이 많이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결혼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많이 줄고 있어요. 그런데 이혼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성격 차이도 있고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투자 세계에 있어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행복한 결혼 생활, 행복한 투자 생활을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엔 제가 두 가지 종목을 섞어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포트폴리오를 만듦으로써 위험 대비 수익이 더 좋아지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ETF를 통해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핀비즈란 사이트 잘 아실 건데요. 여기 보시면 왼쪽 위에는 미국 주식들의 인덱스에 투자하는 ETF고, 밑에는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섹터에 투자하는 ETF, 미국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글로벌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채권이나 그리고 원자재,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팔아서 배가 아픈 크립토 시장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한 10가지 정도의 자산을 소개해드리고 가장 효율적인 자산 배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는 잘 아시겠죠? 아주 장기적으로 수익이 좋고요. 변동성도 꽤 통제됩니다. 여기에 뭐가 들었냐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엔비디아 답이 나오시죠? 아주 우수한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혼시장으로 보면은 돈도 잘 벌고 성격도 둥글둥글한 아주 1등 신랑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EFA라는 ETF가 있어요. 얘는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에 투자하는 건데, 종목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노보노디스크, ASML, 도요타 모터스, 미국이 아닌 선진국의 좋은 회사들에 투자하고요. 그럼에도 변동성은 꽤 있고 수익은 적당히 나고 있습니다. 괜찮은 자산이긴 하지만 스파이랑 비교하면 조금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EEM이라는 이머징 마켓 채권 ETF입니다. 돈을 잘 못 벌어요. 성격은 다 돼요. 성격은 좀 안 좋아요. 그러면은 이런 자산에 장기 투자하는 건 별로 좋지 않겠죠. 결혼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남자가 결혼하면은 가정이 좀 쉽지 않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FXI라는 중국의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사업하다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크게 말아먹은 옆집 사장님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은 아마도 결혼하면 마음고생을 많이 하겠죠. 이렇게 여러 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ETF들도 있고 채권에 투자하는 ETF도 있습니다. 미국의 장기국채 TLT, 단기국채 SHY, 그리고 회사채인데 신용등급이 좋은 퀄리티 LQD도 있고요. 하이힐드에 투자하는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에 투자하는 ETF도 있습니다. 최근에 핫한 금에 투자하는 ETF도 있고요. 그리고 실버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S&P 500이라는 1등 신랑감이 결혼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를 찾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나머지 소개해드렸던 10개의 ETF가 있는데 어떻게 조합을 하면은 가장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S&P 500은 고정으로 50%를 투자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3개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는 나스닥 25%, 그리고 장기국채 22%, 그 다음에 금을 2.7%를 삽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지난 14년간은 베스트 앤서였어요. 위험 대비 수익이 가장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좋을까요? 사람마다 성향은 되게 다르고, 예를 들어 저처럼 조금 공격적인 투자자라면은 이게 모범 답안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변동성에 있는 게 베스트 앤서였어요. 최적의 조합이었습니다. 50%의 S&P를 사면은 20%대 나스닥을 사고 장기 국채를 사고 금을 삽니다. 그런데 저는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싶어요.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싶고, 배우자의 성격이 까칠하고 조금 잘 맞아도 괜찮아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러면은 변동성이 훨씬 높지만 수익을 키워야겠죠. 그러면 S&P 500이 고정됐다고 했을 때 저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시라면
국채의 비중을 점점 줄이셔야 되고요. 이렇게 나스닥의 비중을 늘려서 최종적으로 S&P 550과 나스닥을 50씩 같이 사는 이 포트폴리오가 수익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수익을 얻는 동안 엄청나게 부부싸움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걸 견디셔야 되는 거겠죠. 반대로 어떤 분의 성향은 싸우는 게 너무 싫고 그냥 나는 이 정도 돈 벌면 됐어, 그냥 가정의 평화가 좋아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변동성이 극히 적은 쪽으로, 즉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돈은 좀 덜 벌더라도 그런 배우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게 바로 미국 단기 국채입니다. 그래서 S&P 500 반, 단기 국채 반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뭐 남들 부럽지 않게 돈을 많이 벌진 못하지만 적어도 부부싸움 할 일은 없어집니다. 그럼 내 성향이 이쪽이면은 단기 국채 선택하시는 거고 이쪽이면은 나스닥을 선택하시는 거고 중간이시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 국채나 금 같은 걸 섞으시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S&P 500의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 11개 자산 중에서 그냥 얘네가 모두 결혼시장에 나온다고 하고 어떻게 짝을 이루면 가장 좋을까요? 라고 한번 해보면은 결과가 약간 달라집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 장기 국채랑 금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S&P 500이 사라지고 나스닥이 70%를 차지하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S&P 500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 방구 좀 끼는 놈이었어요. 이 정도 대기업 다니고 돈도 벌고 좀 성격은 좀 까칠하긴 하지만 가장 우리 동네에서 잘난 놈이었는데 이제 와인 파티를 갔는데 거기에 나스닥이란 훨씬 더 돈을 잘 버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성격은 조금 더 까칠해요. 그러면 TLT나 골드처럼 변동성이 좀 적고 안전한 자산들과 훨씬 더 잘 어울리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S&P 500의 수익은 13%, 나스닥은 18%입니다. 거의 1.5배나 수익이 더 커지는 거죠. 변동성은 별로 안 늘어나니까. 결국 최적의 조합은 이렇게 되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내 성격이 조금 안정적인 걸 원한다면, 그런 배우자를 원한다면, 그런 투자 성향이라면 결과값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자산군들도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 주식이나 미국을 제외한 유럽 주식이나 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 텐데 S&P 500 스파이란 놈은 꽤 돈을 잘 벌면서 조금 까칠한 놈입니다. 그런데 이머징 마켓 주식은 돈도 훨씬 못 벌면서 훨씬 더 성격이 변덕스러워요. 중국 같은 경우는 더 심해요. 훨씬 더 변덕스러운데 돈은 아예 못 벌어요. 그러다 보니 뭐가 하나라도 잘난 게 있어야 되는데 성격은 안 좋은데 돈도 못 버는 놈들, 우리가 쓰는 말로 지배원리라고 하는데 위험이 같으면 돈을 더 잘 버는 놈을 선택하게 되고 돈 버는 게 똑같으면 위험이 작은 놈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투자 상황에서 결정하는 지배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머징 마켓 주식과 중국 주식은 이 자산시장 판에서는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연봉도 올리고 인격 수양도 해서 성격도 좀 둥그렇게 만들고 그래야겠지만 그게 단기간에 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하지만 투자 세계에서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변동을 줄이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하셔야 되고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너무 높은 수익을 쫓다가 실패를 하는 우를 범하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요. 부디 효율적인 자산 배분을 통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지 않는 포트폴리오 투자는 명동 투테크와